너 같은 동양인들은 서양인을 뛰어넘을 수 없어. 언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쩌자고 미국에 온 거야? 17세 소녀가 뉴저지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손에 든 여권에는 본명이 아닌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때문에 힘들어요. 어린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가족들은 그녀를 멀리 보내야 했을까요?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린 건 예상치 못한 시련이었습니다. 아시아 학생이군요.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담긴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전학생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17살이고요. 얼마 전까지 미국의 한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편이라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네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게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제 모습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이 겪었거든요. 특히 미국 학교에서 겪었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7세의 김지연이 뉴저지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손에 든 여권에는 아직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명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난 시절이 스쳐 지나갔어요. 14세에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했을 때부터 시작된 언론의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MBC 영재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지연아,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어머니는 딸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봤죠. 지연이 5세에 미적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요. 지연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그때 지연은 답할 수 없었어요.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저 조용히 공부하고 싶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천재라는 타이틀이 그녀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심장외과 의사였는데 병원에까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3살 어린 동생 지훈이는 학교에서 천재 누나라는 꼬리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누나 때문에 힘들어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지연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지연이가 잠시 한국을 떠나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버드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왔잖아요. 조건부로 미국 명문 고등학교에서 1년간 적응 과정을 거치라고 하던데요. 어머니가 덧붙였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뉴저지의 공항은 낯설었지만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택시기사는 중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백미러로 지연을 힐끗 보더니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학교 첫날이니까 긴장되겠네요. 지연은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영어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5개 언어를 익혔으니까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말이에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드넓은 잔디밭 사이로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은 미국 동부 최상류층 자녀들만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했죠. 연간 학비만 5만 달러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정문을 지나 교정에 들어서자 여러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백인이었고 복장부터 달랐어요. 명품 가방을 메고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는 학생들이었죠. 부모가 변호사이거나 의사 혹은 대기업 임원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수속을 마치고 시간표를 받았어요. 첫 수업은 영어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지연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앞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곧 저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교실 문 앞에 서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죠. 지연아, 넌 충분히 똑똑하고 훌륭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백인 학생들이었고 아시아계는 자신뿐이었어요.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지연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애야? 어디서 왔지? 중국 애 같은데. 부모가 뭐 하시는 분일까? 지연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만 이곳에서는 인종까지 다른 점이 더해졌을 뿐이었죠. 가장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관심을 끌지 않으려 했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밖으로는 넓은 운동장과 테니스 코트가 보였습니다. 잠시 한국의 학교를 떠올렸어요. 그곳도 조용했지만 이곳과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수업 시작 시간이었는데도 교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날, 모든 게 낯설다.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교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어요. 이름표에는 사라 해밍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영어 교사였어요. 사라는 교실을 둘러보다가 지연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그 순간 지연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라의 눈빛에는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했어요. 마치 지연을 파악하려는 듯한 동시에 무시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교단에 서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라 해밍웨이입니다. 예일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이고 런던에서 연수 경험도 있어요. 화려한 학력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밝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자기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일어나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배경을 자랑했어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가의 아들, 연방법원 판사의 딸,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자녀들이었죠. 지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에밀리 워커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리 워커예요. 학년 수석이고 매사추세츠 공가대학 조기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영광이네요. 드디어 지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시선이 지연에게 고정되며 자기소개를 요구했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이 지연을 돌아보았죠.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김지연입니다. 간단한 이름만 밝혔지만 사라는 만족하지 않는 듯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인 후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왔고 부모님은 의사와 교수입니다. 사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혹시 중국에서 왔나요? 너도 똑같이 아빠가 부유한가 보네요. 명백한 편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의 제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시아 학생이군요. 이 학교에는 아시아 학생이 드물어요. 한국 학생들이 보통 수학을 잘한다는데 영어는 어떤가요?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질감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질문에는 명백한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지연의 영어 실력을 미리 폄하하려는 듯했죠.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조용히 있어야 할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관심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관찰과 평가들이 기억났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그 영어 발음은 완벽했어요. 미국식 억양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지연의 유창한 영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 수업은 단순히 영어를 구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문학에 대한 이해, 비판적 사고, 창의적 글쓰기까지 모든 걸 평가하죠. 명백히 지연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사라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설명 중간중간 지연을 의식한 듯한 발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구 문학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오랜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단순히 언어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은근히 지연의 능력을 폄하하는 말이었어요. 지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이미 다 읽어봤어요. 영어 원문으로 말이죠. 중학교 때부터 영미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고전들을 섭렵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사라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까지 햄릿 1막을 읽고 주인공의 심리 분석을 에세이로 써오세요. 최소 3페이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연에게는 전혀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에밀리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이 독특하네요. 한국 이름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 오기 전에 어떤 학교를 다녔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의 일반적인 학교였어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성적이 어땠는지,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는지 탐색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매사추세츠 공가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지연의 수준을 가늠해 보려 했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수학과 과학에는 조금 관심이 있고요. 지연의 답변은 여전히 최소한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지연은 유독 말을 아꼈거든요. 첫날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오후 수학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교과서를 펼쳤어요. 수학은 언어의 장벽이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깨닫게 되었어요. 담당 교사 제임스 밀러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언뜻 보기에 학자 같은 인상을 주었어요. 하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도 어딘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는 칠판에 미적분 문제를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10분 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민하는 동안 지연은 이미 머릿속으로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지는 않았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보며 돌아다니던 밀러가 지연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연의 노트를 내려다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지연은 이미 문제를 다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답을 구해놓았어요. 이거 정말 내가 푼 거니? 밀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답했어요. 김지연, 칠판 앞으로 나와서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겠나? 지연은 내심 당황했습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늦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칠판 앞에 선 지연은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설명했어요. 영어로 수학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먼저 이 함수를 미분하면 지연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지연은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더 어려운 응용 문제였습니다. 지연은 그것도 막힘없이 풀어냈어요. 펜이 칠판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마법처럼 답을 만들어냈죠.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학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학생이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문제를 푸는 속도와 정확성은 에밀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지연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거야? 정말 한국에서 온 게 맞나?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지연은 그 시선들을 피해 다음 수업 교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라가 다시 영어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전날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수학 시간에서의 지연의 활약을 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라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배경으로 서구 문학을 정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사라의 프랑스어는 유창했지만 지연에게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사라의 도발적인 시선을 보고는 마음을 굳혔어요. 지연의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솟았습니다. 문학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사상의 아름다움은 필요한 감수성을 가진 누구나 감상할 수 있어요. 완벽한 프랑스어였습니다.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스페인어로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문학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다고 믿습니다. 언어와 사상의 아름다움은 감수성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교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고 사라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어요. 사라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 하나를 굴복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당황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지연의 언어 실력은 자신보다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사라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는 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전학생이 대체 누구야? 방금 몇 개 언어로 말한 거지? 지연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관심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신기해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특히 에밀리는 지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지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일반 학교에서 온 게 맞을까? 부모가 뭐라는 사람인지 궁금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거지? 의심스럽다는 투였습니다. 그들의 상상은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누군가는 지연이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교환학생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천재 소녀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면서 지연의 정체는 점점 더 신비로워져 갔어요. 오후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교장실에 가서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아시아계 학생이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학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장은 처음에는 사라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사라가 이사장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연을 교장실로 불러들이기로 했어요. 지연이 교장실 앞에 섰을 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뛰어난 실력 때문에 질투와 시기를 받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인종차별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은 60대의 백인 남성으로 엄숙한 표정으로 지연을 맞이했어요. 그는 사라의 말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김지연 학생, 교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질문에 답했을 뿐입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학교의 전통과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심각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교장은 지연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지연은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퇴학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연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지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은 이미 틀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하버드에서 온 메시지들과 학회 관련 연락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통의 이메일에 눈이 멈췄어요. 데이비드 코엔 교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사라가 이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지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데이비드 코엔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와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코엔 교수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교수의 답장은 간결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지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코엔 교수가 개입한다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카이스트 조기 졸업과 MBC 영재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거예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전날과 또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지연을 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퇴학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지연에게 다가와 물어봤어요. 지연, 괜찮아? 어제 교장실에 불려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에밀리. 고마워.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코엔 교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어요.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되자 드디어 사라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영어 수업이었어요. 사라는 평소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라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급 전체에게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일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학급 분위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어요. 명백히 지연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코엔 교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라는 계속해서 지연을 압박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지연을 지목했고 답변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갔어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코엔 교수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코엔 교수로부터 온 거예요. 내일 오전에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지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실 앞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고 몇몇 교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코엔 교수가 이미 도착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지연은 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온 거예요. 교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교장실로 들어갔을 때 지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교장과 이사장, 그리고 한 명의 낯선 중년 백인 남성이었어요. 바로 데이비드 코엔 교수였습니다. 코엔 교수는 지연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반면 교장과 이사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교장실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코엔 교수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백인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교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이 학교 규칙을 위반했고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엔 교수는 그 말을 차단하며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연이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코엔 교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장과 이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김지연은 한국에서 카이스트를 14세에 조기 졸업한 천재입니다. MBC 영재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한 경력도 있고 미국 과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인재예요. 이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17세의 아시아계 학생이 그런 경력을 믿기 어렵군요. 하지만 코엔 교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연이 하버드 대학교 과학부에서 공식적으로 조기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 온 것도 하버드 측의 권유에 따른 것입니다. 교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전학생이라는 조건 자체가 지연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코엔 교수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여러 과학 논문의 공동 저자,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사장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대단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더 나아가 미스 해밍웨이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코엔 교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학업적 괴롭힘을 가한 것은 명백한 교육윤리 위반입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며 사라가 들어왔어요. 아버지인 이사장이 급히 불렀던 거예요. 사라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교장실의 분위기를 보고는 금세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장은 딸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사라, 이 학생이 하버드 조기 입학생이란다. 그리고 하버드 교수님이 직접 오셨어. 사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코엔 교수는 사라를 직접 대면했어요. 미스 해밍웨이, 교사로서 학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저 수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사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코엔 교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지적하며 반박했어요. 프랑스어로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 에세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내린 것, 그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까지 모든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더욱이 상대가 하버드 조기 입학생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코엔 교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지연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즉시 사과를 표했습니다. 교수님, 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장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어요. 학교 차원에서 지연 학생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퇴학 조치권도 완전히 철회하겠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연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퇴학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코엔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지연,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교수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관심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교장실을 나올 때 코엔 교수는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버드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 복도로 나온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반항이 드디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교장실에서 나온 후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업 시간이라 학생들이 교실에 있을 텐데 오늘은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지연이 교장실에 들어간 후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행정실 앞을 지나갈 때 직원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한 하버드 교수와 교장, 이사장이 긴급 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담당 교사도 지연을 보자마자 특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에밀리는 지연이 들어오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 괜찮아? 응, 괜찮아.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퇴학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하지만 에밀리의 눈빛에는 더 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체 교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교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교장의 목소리였어요. 전교생과 교직원에게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대표해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일부 교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한 학생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는 하버드 대학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은 특별한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 학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의 자랑입니다. 교실 안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특별한 학생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곧 시선들이 지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지연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 설마 너야?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 하버드 조기 입학이라니.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지연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복도에서, 도서관에서 어디서나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누군가는 부럽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관심은 호기심과 이용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는데 여기서는 순수한 존경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오후 영어 수업 시간이 되자 모든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사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사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교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해밍웨이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조퇴하셔서 제가 대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지연에게 특별히 친절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수업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대우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과 에밀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쟁 의식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에밀리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 너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 MIT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밀리도 충분히 뛰어나잖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기꺼이 도와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공부했습니다. 지연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에밀리를 도왔고 에밀리는 미국 문화와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한 주가 지난 후 사라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연을 보면 어색해하며 고개를 숙였고 수업 중에도 특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사라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연, 시간이 있나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연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학생인 줄 몰랐고, 아니, 설령 몰랐다고 해도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교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학생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겠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모두 과거의 일이에요. 지연은 사라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로요.
그날 이후 사라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했고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지연은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지내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수학 담당 제임스 밀러 교사가 지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 학교 수학 경시 대회 준비를 도와주겠니? 내 실력이라면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연은 잠시 고민한 후 수락했습니다. 네,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다른 학생들을 도우며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혼자 공부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시대회 준비 모임이 시작되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에밀리를 비롯해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지연은 그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학습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먼저 조건을 정리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학생들도 지연의 설명에 집중했고 질문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지연은 가르치는 것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몇 주 후 열린 수학 경시대회에서 웨스트필드 아카데미 팀은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입상했고 특히 에밀리는 개인전에서 3등을 차지했어요. 시상식 후 학생들은 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연 덕분에 우리 모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지연. 너 없었으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거야. 지연은 그런 인정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더니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버드 입학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학교에서는 지연을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클래스메이트들이 모여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케이크와 함께 각자 지연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에밀리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너 덕분에 나도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 MIT에 합격하면 보스턴에서 꼭 다시 만나자. 다른 학생들도 지연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심지어 사라도 송별회에 참석해서 지연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연, 당신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세요. 마지막 날 아침, 지연은 짐을 정리하며 기숙사 방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외로웠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가족들과 마지막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져.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당한 모습이야. 자랑스럽다. 동생 지훈이는 화면에 대고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누나 하버드에서도 화이팅. 그리고 가끔 연락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지난 1년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진정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지연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또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를 바라보며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건 좋아해.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인한, 겸손하지만 당당한 그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의 1년은 지연에게 단순한 적응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버드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연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지연이는 처음에는 숨어 지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편견과 차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맞섰죠. 그리고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특별한 능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걸 지연이가 보여줬네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